그러면 누가 좋냐? 카카오가 좋은 거예요. 왜? 건당보험도 자기네들 안 내도 되니까, 안 내줘도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카카오는 회사입니다. 수익을 내야 되는 회사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랍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이해했어요. 그때서야. 왜 콜마너랑 제휴가 돼 있고 왜 제휴보험을 돌리는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물을 안 갖고 와가지고. 아유, 우리 HYS5565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찰림님도 안녕하세요. 삥바레 전무님도 안녕하세요. 홍티비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밤토리님도 안녕하세요. 이번 주 또 금방 갔죠. 뭐 일주일은 뭐 눈 깜짝하면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자유로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오시네. 우리 문진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가요? 우리 밤토리님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4월 26일 일요일이에요. 4월 마지막 일요일인가 보네요. 이성우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실시간 하시면 오시는 분들 이제 다들 들어오고 계시는군요. 시간을 좀 땡겼더니 12시 때 오셨던 분들 하고 9시 때 오시는 분들하고 조금 변화가 있기는 해요. 문산이요? 선율이 맞는 금액이 뭐 있겠어요. 문산 4만원 주면은 다들 가시더라고요. 저는 안 가요.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갈 사람은 그거를 뭐 가격이 맞는다고 해서 갈 거 아니잖아요. 갈 거 아니면 저는 제가 다니는 구역이 아니면 잘 안 갑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다니는 코스를 많이 다니죠. 무리해서 이제 가진 않아요. 모험을 하러 가진 않죠. 그래도 2콜 타셨네. 저는 일요일날은 일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일요일날 나가셔서 한두 콜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뭐 일주일치 담뱃값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요일은 그냥 애들하고 놀기 바쁩니다. 오늘도 자전거 타러 갔다 왔거든요. 힘들어요. 아들놈이 2놈이라 케어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요? 부계동 사세요? 제가 이제 천안에서 일하는 거랑 또 인천에 올라와서 일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일단은 나가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인천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나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일단은 스타트에서 나가는 것만 되면 뭐 이렇게 어떻게든 타겠는데 나가는 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 찰리님 제가 댓글을 남길 시간이 없네. 이거 죄송해요. 찰리님 저거 제가 댓글을 봤거든요. 보긴 봤어요. 제가 남겨드리지 하는데 어제 저도 일이 많아서 일을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라이브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바빠서 댓글이나 이런 거는 하나씩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댓글 달게요. 주로 스타트 하시는 지역이 우리 밤토리님이 하신 거 스타트 하는 지역이 중동 상동 같은데 집에서 거기까지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불금. 아, 저희 집이 부평 구청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km, 2.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km? 2km 안 될 것 같은데? 상동까지? 그 정도? 네. 그래서 저는 상동에서 대기를 합니다. 한 2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밤토리님. 자, 그리고 우리 찰리님이 제가 딱 하고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 같아요. 여기 있네. 오늘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탁송업체에서 후불 탁송비와 주유비를 전부 회수해 갔어요. 보험 처리하고 제가 자기 부담금을 내면 상황인데 자기 부담금을 내면 되는 상황인데 경미한 사고인 걸 업체와 저와 사고 당사자 심지어 뒤에서 누가 차를 박은 거죠. 근데 보험료 다 가져갔다는 거죠. 제 말이 맞나요? 사고가 났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궁금한 게 뭐였냐면 탁송이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중간에 끝났나요? 이게 좀 중요해요. 탁송이 완료가 다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나 이랬다고 그러면 탁송비를 받겠는데 중간에 만약에 운행 중간에 뭐 그랬다. 그래서 사고 처리돼서 뭐 저게 중간에 탁송 업무가 중간에 끝나는 사고다. 끝까지 했어요. 그러면 저거는 이제 전화해서 따져서 달라고 그래야죠. 네, 저거는 받아야죠, 당연히. 탁송 운행 완료가 끝났고 일은 다 끝났는데 그 중간에 돈을 가져가는 거는 그것도 주유비도 내신 거 아니에요? 찰리님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얘기를 하셔야죠. 얘기를 해서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탁송 업무는 완료를 했고 주유비도 찰리님이 내신 돈 아닌가요? 만약에 찰리님 주머니에서 돈을 낸 상태, 예, 그거는 그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간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요구하시고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예, 이거는 일을 떠나서 받아야 될 돈이죠. 그 사무실이 어디 탁송이에요? 가야죠. 내가 왜 이 돈을 못 받냐?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안 준다 그러면은 경찰서 민원실 가서 한번 상담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생각됩니다. 운행 완료했고 주유비 거기다 내 돈을 들어갔는데 내 돈을 가져간 거잖아요. 네, 엄밀히 따지면 뭐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횡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딜러들이 주유비 안 주고 막 이러면 횡령죄로 신고한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못 받는 돈 아니에요. 사고 난다고 해서 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운행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라면 이제 뭐 분쟁거리 뭐 이런 건 되겠지만 자기 부담금은 안 지게 하고 탁송비로 퉁치게 하려고 하는 아직 월요일날 얘기하자고 한 상태라고 하면 월요일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안 주려고 하면은 그거는 따져야 되는 거고. 답변 감사합니다. 사고 나고 보험 부르고 정리는 잘했어요. 다른 분들이 사고 잘 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고로 인해 많은 정보 얻어서 더 조심하고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찰리님은 잘못이 없는 걸로 끝났나요? 찰리님이 사고가 나서 찰리님이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고 횟수로 잡히지가 않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건수가 한 건 잡히는 거니까 다음에 일하실 때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보험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에 들은 거는 3년에 2회거든요. 그리고 1년에 2회이면은 바로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보험이라는 건 한 번 가입을 하면 1년을 들어가거든요. 1년 갱신. 근데
이게 저희가 회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건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사고 안 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일하실 때는. 그리고 금액 아마 S클래스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나올 거라서 이번 거는 보험 처리하시는 게 맞는데 다음에 또 만약에 사고 나신다고 그러면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으셔야 되고 만약에 다음에 또 사고가 나면은 지금 처리한 거 금액하고 다음에 만약에 또 사고 나서 처리되는 금액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적게 나가는 거를 현금 처리를 하셔야 그 다음에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상계시킨다고 그러거든요. 네. 라이언의 주 얼라는 상생으로 알고 있어요. 상생. 공동 얼라는 얼라 중에 제일 밑에죠. 어떻게 보면 저희의 회사는 상생으로 알고 있어요. 상생. 그 사람들이 제가 그 라이언을 광고하는 거지 저는 라이언 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네, 소속 그냥 회사 사람이죠. 근데 제가 그 운영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공동으로 꼽아주거나 그런 거는 그 사람이 그거를 뭐 이렇게 꽂아준 게 아니라 원하시는 얼라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요청하시면 요청한 대로 바꿔줄걸요. 그거를 뭐 딱 이렇게 딱 꼽아서 주는 거 같지는 않던데. 뭐 회사가 나 공동으로 넣어주세요라고 해서 뭐 그 아무 말 없이 뭐 해달라고 해서 어디를 막 이렇게 꼽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서 바꿔주잖아요, 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공동으로 꽂혀있다 그러면 나 공동이 뭐 잘못 들어온 것 같다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다 바꾸시면 돼요. 그거를 그냥 참고 있지 마시고 얘기를 하십시오. 회사에 욕을 하십시오. 강력하게. 내 돈 내고 내가 회사를 다니에요 쓰고 있는데 월초에요. 근데 왜 공동이 들어갔을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회사가 얼라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뭐 나눠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저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처음에 전화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를 뭐 들은 건 아니니까 저도 그 회사에 그냥 소속 기사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요청을 하거든요. 나는 이거 넣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 들어왔다면 얘기를 하시고 월초 뭐 한 4일 남았으니까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얼라마다 다른 점이라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얼라 차이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라별로 콜 올라오는 것도 약간의 변화가 다르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뭐 서로 공유를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랬어요? 전화하셔가지고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 왜 그 공동으로 들어가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그 이유는 기본으로 상생 깔아주거든요 다. 근데 왜 공동을 쓰셨을까? 저도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저도 회사에 얘기하겠습니다. 공동은 이게 저도 예전에 쓰던 거는 공동을 썼었어요. 공동을 저는 꽤 오래 썼었어요. 2년, 3년. 근데 공동이 얼라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제일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모여 있는 게 공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뭐 근거에 의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저도 들은 얘기라서 뭐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썼던 게 미래로 쓰고 상생을 썼었어요. 상생 미래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동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상생하고 미래로에는 안 올라오는데 공동만 올라오는 경우, 상생하고 미래로는 올라오는데 공동은 안 올라오는 경우 있었어요. 확실히 그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수원풍우님 얘기하신 것도 아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다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냥 공동을 썼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공동 안 써요. 와서. 예. 그것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지역 강세 얼라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근거는 없어요. 그냥 체감하고 느끼는 거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예전에 얼라이언스라는 개념보다 로지 A, B, C가 지역 강세로 나눴었다가 얼라로 나누면서 얼라도 지역 강세가 있다. 뭐 예를 들어 수원 쪽에서 쓰는 얼라들은 한마음을 쓰고 뭐 미래를 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강세라는 말이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얼라별로 딜레이라는 자체가 지금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세라는 말이 예전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라별로 올라오는 게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그 현장에 있는 기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있다라고 얘기하는 딜레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지금은 이제 현장에 있는 기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가보면 그게 나도 이런 거 같아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뭐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거 그런 정확한 사실들은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다 전부 다 기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그런 거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실제로 로지에 물어보면은 로지에는 그런 거 없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본인이 판단하는 내피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각자의 경험, 얘기,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저는 프로그램을 저도 3개 쓰거든요. 저는 다 돌아다니잖아요. 네. 다 돌아다니거든요. 보면 그렇게 되면 제가 일하는 남부지방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남부지방에 있는 얼라가 금액을 더 많이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한 달 평균을 해보면 ABC 공평하게 탑니다. ABC 공평하게 타요. 진짜.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고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이게 뭐 얼라의 차이 뭐 이런 거보다 그냥 그때 목적지 설정해 놓은 거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예전처럼 강세 이런 거는 조금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확한 근거에 바탕돼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다녀 봤을 때는 예전에는 그런 거 같다라고 했는데 많이 돌아다니고 나서 느끼는 거는 지금은 별 차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저게 저런 거 있죠. 뭐냐면 자기 회사 발주하는 곳이 먼저 이제 나온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저 강세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1577이 한마음 뭐 이쪽 연합이다. 그러면 한마음에 1577 콜만 막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다른 데서도 콜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렇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그런 답이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이것도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다 자기들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요새 강세라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다. 그냥 목적지 설정으로 지금은 쓰고 있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수원풍우님 말이 틀리다고 뭐 다르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이가 있는 대로 느끼시면 되고 저도 다 얼라를 다르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생 공동인지 어떻게 그거는 이제 수원포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메뉴 들어가서 내 정보 보시면 됩니다. 자, 해피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탁대리님처럼 낮에 탁송하고 싶은데 탁송 추가하면 한 달 보험료 얼마 정도 나올까요? 난 38세. 탁송 보험료는 회사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보험을 증권을 갖고 있는 게 다 달라서 제가 탁송했을 때 탁송 플러스 대리, 탁송과 대리, 탁송 플러스 네. 이게 되게 웃겨요. 뭐냐면 자 여기서 그냥 오늘 뉴스 해야 되는데 자 이 탁송 얘기해 줄게요. 탁송
원래는 옛날에 대리 보험에 특약으로 탁송이 있었어요. 네, 특약으로 탁송이 있었던 거예요. 탁송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따로 있다기보다 옛날에는 대리 플러스 특약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특약으로 그 안에. 근데 이거를 이 증권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이 증권마다 다른 거예요. 증권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는 이제 분리시켜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분리되어 있긴 해요. 왜냐면 제가 보험 가입한 걸 보면. 근데 아직도 저 위에 있는 거를 쓰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확대 탁송이라는 게 하나 더 나오죠. 탁송이라면 그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게 딜레이가 없어서 잠깐만요. 일단 하나씩 가죠. 여기에 이제 확대 탁송이 나옵니다. 확대 탁송. 네, 이렇게 있죠. 자, 원래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대리하고 탁송 으로 이제 분리를 시켰다가 원래 확대 탁송이라는 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탁송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1톤 차량까지라면 그 이상의 차량을 몰 때 추가적으로 더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말이 확대 탁송이지 탁송 보험에 특약으로 차량 보험 범위 확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우리는 확대 탁송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리 보험에다가 원래 탁송이 들어왔다가 조금 더 차량 범위를 확대시키는 확대 특약이 들어가 있던 거를 지금은 다 분리해서 가입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대리 보험하고 추가로 이제 보험을 탁송 보험을 들게 되면 탁송 보험료를 따로 받는 거죠. 그 금액을 회사마다 달라요. 받는 금액이.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다이렉트로 가입을 했었어요. 그 회사는 뭐 신경 안 쓰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다이렉트로 들고 뭐하고 하면 얼마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은 이제 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내가 탁송하고 대리를 해서 회사를 알아봤더니 여기가 제일 싸다, 저렴하다 이러면 그쪽 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액은 다양합니다. 38세 나이로 봤을 때는 6,000원 선도 있고요. 뭐 1비로 6,000원, 그다음에 5,500원 선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는 적게 받으면서 관리비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 챙겨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을 해서 내가 한 달에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회사에서 걷어가요. 그러니까 받아가요. 그러니까 관리비라고 해서 뭐 관리비로 딱 명칭을 해서 가져가는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죠. 그러니까 회사는 기사 한 명이 들어옴으로써 기사 수입으로 받아가는 돈이 있잖아요. 관리비나 이런 걸로.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정확하게 뭐 관리비 얼마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료 차익도 가져가고 그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는 보험료에 보면은 일부 부분을 가져갑니다. 예. 일부 보험료에서 남는 차익도 가져가고 관리비도 가져가는데 그걸 합쳐서 관리비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보험료, 그다음에 보험료 차익, 그다음에 관리비 이걸 다 포함을 해서 그냥 일비로 받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적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같은 건데 요거는 적게 받는 것 같은데 얼라 추가하면서 얼라 관리비라고 해서 또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관리비인 거예요. 이게 결론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회사에 내는 총 합계 금액을 계산을 해서 그거에 저렴한 업체를 찾아서 가입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일비가 싸네. 일비 말고 다른 거 또 걷어가면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싸네, 뭐가 이게 아니라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
예, 투폰인데 바닥에 깔리는 콜도 어떤 거는 5G, 어떤 거는 LTE가 1초. 예, 그거는 맞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핸드폰은 어떤 거 쓰냐, 그리고 내가 GPS를 어떻게 잡혀있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 자유론이 또 2번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까 놓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잠시만요, 얘기해 드릴게요. 그것도. 그러니까 요건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아시고, 아이콘 넣을지 고민하는 거 우리 수원풍우님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남부 탈출용 수도권은 아이콘 이렇게 많이 안 떠요. 진짜 간간히 뜹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대리 수입만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탁송을 채우려고 했는데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탁송이요? 탁송 대리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정확하게 하시면 촬영을 좀 많이 해서 내가 이 차를 몰았을 때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만들면 대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는 그냥 운전만 하면 되고 끝나는 거지만, 탁송은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 차가 내가 혼자 운전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혼자 운전하기 때문이에요. 혼자 운전하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많이 찍어두는 게 관건입니다. 그 외에는 똑같아요. 자, 주차 사고 2번 보험 처리하면 대리일 못하나요? 어떤 기사가 카카오 운영센터 전화해서 문의하니까 경미한 건 2번이라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미한 거는 중요하지 않고 횟수로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 운영센터에서 경미한 건을 2건이라고 해서 괜찮다고 했다는 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고, 제가 알기로는 건수가 2건입니다. 2건이면은 바로 보험 갱신할 때 갱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고는 안 나는 게 제일 좋고요. 경미한 건이면 현금 처리로 해서 안 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하는 방법은 탁대리님 영상에서 대충 감은 있는데, 로지 사용법이나 대리하실 때도 똑같아요. 프로그램은. 네, 대리할 때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건, 우리 뭐 대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배차받은 창 프로그램 상에 보면은 거기에 콜카드 잘 보시면 내용이 다 있어요. 네, 그런 거 없으면 이제 대부분 우리 손님 대리할 때 손님 전화번호 누르잖아요. 그럼 대부분 상황실로 갑니다. 사무실로. 네, 똑같아요. 그 사무실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사무실 전화하셔서 얘기하실 때 누구누구 기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네, 누구누구 기사입니다 얘기하면 사장님 뭐 어디 가시고요, 뭐 누구한테 전화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바로 받아듣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해놓으시면 조금 편합니다. 자동 녹음. 그래서 그 전화할 때 자동 녹음되고, 아니면 전화하실 때 수첩이나 이런 걸 꺼내셔서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를 메모하시는 게 좋아요. 메모를 되게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아. 자, 뭐 이거 영상 키고 뭐 뉴스도 안 했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었네요. 네, 오늘 4월 넷째 주 대리 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할게요. 네, 뉴스를 제가 이렇게 훑어봤는데 뭐 다른 얘기들은 크게 많이 없고, 최근에 뭐 이번에 이슈된 게 하나, 뭐 교통사고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대리기사 운전해놓고 왔는데 10분 동안 주차를 못해서 너 내려 가 이러고 자기가 운전해서 하다가 그 대리기사를 건드렸나봐요. 차로 퉁 이렇게. 그래가지고 대리기사가 신고했대요. 그래서 벌금 500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정확한 상황이 안 나와서 아무튼 네, 대리비를 지급하고 차에서 내려서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 부근에 서 있던 대리기사가 섰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아이러니하죠. 네,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래서 벌금 처리됐다는데 뭐 대리기사는 크게 문제가 없었나봐요. 요새 맨날 걱정인 게 그거거든요. 주차할 때 이 사람을 주차까지 다 해주고 가야 되는데 자꾸 가라고 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돼요.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 이거를 끝내야 되나. 그냥 가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이 사람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만들 거냐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차를 세워놓고 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시동 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냥 정차를 해버리거든요. 그 뒤에 일어나는 거는 그 사람이 운전을 해서 간 거니까 제가 뭐 운전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니라면. 근데 항상 고민이에요, 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저걸 알아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법률 쪽에 물어봐야 되나? 근데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잘못 따지고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녹음을 해요, 가라고 할 때는. 네. 녹음을 딱 켜고 저 진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여기다 시동 끄고 세워놓고 가겠습니다라고 녹음을 해버리고 그냥 갑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운전의 종료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 나름인 건데, 예. 저도 주차 다 완료합니다. 한청아님 안녕하세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주차는 다 해드려요. 웬만하면 주차 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걸리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야 뭐 좋죠, 입구에서 태워주고 가면. 항상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에서는 대리기사가 무슨 뭐 어떻게 판결이 됐다라는 거는 없는데 여지까지 기사에도 대리기사가 어떻게 처리됐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벌금이나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 읽었던 기사 중에도 대리기사에게는 벌금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주차를 다 해주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좋죠, 입구에서 내려주고 가면 진짜 완전 땡큐죠. 그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특히 저는 휠이 있지만 뚜벅이 기사님들한테는 최고예요. 주차장에 내려가서 주차를 하는 데만 5분 걸렸다, 나오는데도 5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합쳐서 10분 15분씩 까먹는데 입구에서 그냥 세워주고 가라 그랬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시간을 버는데 내리자마자 바로 그냥 이어서 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밤토리님이 얘기하신 거처럼 하거든요. 이 사람하고 오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된다, 운전을 가는 해도 뭐 문제 없겠다라는 사람한테는 주고 가긴 해요. 그리고 꽐라선은 무조건 저는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로 안 될 것 같다는 거는 무조건 우겨서 가고 싸울 때까지 가요. 그리고 진짜 많이 싸울 정도로 올라왔다 그러면 세워놓고 주차 시동 다 꺼버리고 그냥 완전 주차를 해주고 와버려요. 예. 저거는 저도 밤토리처럼 하긴 해요. 근데 최대한 웬만하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뚜벅이 분들한테는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최소한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이 손님이 어느 정도 술이 취했다 이러면은 그냥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끌고 갔을 때는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무조건 들어가셔서 주차장까지 들어가셔서 완벽한 주차가 아니더라도 이중 주차라도 하시더라도 차를 이중 주차 있잖아요. 이중 주차 라인에다 딱 들어가서 시동을 딱 끄고 내리십시오. 거기까지만 하고 오시면 다 하신 거라 봐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차를 끌고 가서 다시 주차하려고 가져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손님하고 언쟁 붙일 수 있거든요. 세우라니까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통행에 방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해놓고 시동을 딱 끈 다음에 내리셔야 된다는 거, 그 말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 뜨면은 꼭 봅니다. 저는 보면은 대리기사가 어떻게 처리됐나, 처분을 받았나 이런 거 꼭 보거든요. 여기 좋은 얘기 해주셨다. 네, 사고 시에 기사님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저거 맞는 것 같아요. 예, 사고 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를 해주는 게 기본이지만 뚜벅이 기사님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뭐 넘겨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들어가서 이중주차 라인에 들어가서 세워놓고 시동을 끄고 열쇠를 줘버리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마스크 때문에 싸우셨다는 이런 뉴스도 있어요. 마스크 착용하라고 대리기사와 손님이 실랑이를 했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이런 분쟁들이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손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마스크를 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뭐 보면은 그 기사 중에 이런 말이 제일 많아요.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뭐 일하시는 분들 다 대리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헬스, 택배나 대리 뭐 이런 걸로 뛰어들었다, 막 이런 기사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대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신입 기사님들이 되게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리 기사가 또 많아졌다는 거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쉬었던 투잡 기사님들도 아마 이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자영업이나 이런 거 했던 사람들, 이제 다 힘든 사람들 다시 회복 기미가 안 보이면 그분들도 다 대리 시장으로 뛰어들 것 같고, 예전에 대리를 하다가 다른 일을 시작하셨다가 그 사업이 잘 안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리기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만 못 봤어요? 존버하고 있었어요, 다? 저도 상동에서 스타트할 때 존버하고 있는데 저만 못 보셨나? 한번 일 시작하면 이제 스타트하면은 거의 웬만하면은 엉덩이 안 붙여요. 저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엉덩이 잘 안 붙이려고 합니다. 저 만났어요? 저 언제 만났지? 저기 택시 그거 아니에요? 택시? 밤토리님이? 오늘은 쉬었어요. 저는 일 안 했어요. 제가 놀랬던 사람이 택시에서 앞에서 강남 이러고 있는데 탁객님 아니세요? 그래서 인계동에서 인계동에서? 언제지? 그분이구나. 저 휠 타고 와서 놀랬어요. 저 부천 잡고 간 날. 거기가 제가 이제 그 인계동에서 짱 박히는 데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제가 반가워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죠 이랬는데 부천콜 잡고 제가 갔죠. 맞아요. 네, 기억합니다. 기억했습니다. 방금 인계동 하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 근데 존버도 많이 합니다. 죽는 것도 많아요. 저는 이제 약간 모여있는 쪽보다 약간 외곽 쪽에서 많이 존버합니다. 아직 저랑 소원포님이 동선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네, 조만간에 볼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건 뭐죠? 인천 대리운전, 세븐콜 대리운전 어플 설치하면 즉시 만원 적립 이벤트. 이거는 저거잖아요. 대부분 포인트 만원 적립해 주는 거. 야, 인천 세븐콜. 이게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쵸? 경기 도민일보에다가 광고를 이렇게 때렸네. 대리 부르실 일 있으면 이거 인천 세븐콜, 네. 깔으셨다가 만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면 써도 됩니다. 그냥. 그렇죠. 제가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을 섞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진짜로. 예, 거의 많이 없어요. 제가 걸린 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얼굴이 보이잖아요. 제가 실제로 걸린 게 몇 번 있는데, 다 어디냐면, 택트를 할 때 걸렸어요. 택트를 해가지고, 뭐, 얘기를 이렇게 걸면, 제 목소리를 알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우리, 페니님, 박페니? 탁송 대리는 어떻게든 돈 버나요? 그거는 좀 어떻게든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뭐 어떻게든 돈을 번다라고 하면 벌 수 있겠죠. 어떤 일이든 뭐 말 그대로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으면은 좀 벌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노하우는 좀 가져야 되는데, 뭐 오래 안 가져도 뭐 한 달? 한 달만 하시면은 대충 일하는 방법은 알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되게 애매하다. 어떻게든 돈 버나요 얘기하니까. 근데 무슨 일이든 어떻게든 하면 돈을 벌어요. 진짜로.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근데 탁송 대리 뭐 한다고 치면 돈 벌고 사고 나면 돈 까이는 거죠. 또 이것도 말하면 되게 웃기다. 근데 운전을 하면 돈을 버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보험 가입하고 프로그램 설치하고 이걸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그것도 투자하잖아요. 또 뭐 했어요. 해서 한 콜을 타면 그거에 대해 수수료 빼고 나머지 돈을 제가 버는 거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시급으로 계산해서 시간당 얼마를 벌 수 있는지는 이제 자기만의 그 능력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어 뭐 8,400원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편의점 가서 알바하는 게 훨씬 나을 거고, 그거보다 이상을 벌었는데 그거보다 그 이상 벌어야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야간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야간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다른 거에 비해 위험이 높은 거예요. 운전이 실제로 다 편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야간에 운전하고 운전이 원래 사고율이 높아요. 그래서 운전직들을 보면은 다 어느 정도 페이가 좀 셉니다. 다 그거에 비하면 대리운전 페이는 되게 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유튜버 대리기사들이 돈을 버는 거를 와, 나 저렇게 벌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노하우가 있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받쳐주고 있는 거지. 누구지? 우리 카카오 하시는 분, 그 일산 파주 사시는 분, 그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분 영상 보시면 초보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그분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5만 원 벌고 들어가시고. 근데 어떻게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 맞겠죠. 그렇게 따지면 돈은 벌겠죠. 어떻게든. 근데 그게 백수 남편 맞아. 그분 영상을 보시면 진짜 초보 때부터 영상을 하셨으니까 그분 영상을 보시면은 이 정도 벌 수도 있겠구나, 저 정도 벌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내 노동에 비해서 시급이 제대로 받냐 안 받냐 뭐 이런 거를 따지고 보면은 초보 때는 좀 덜 시급도 최저 시급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간다. 뭐 이런 거. 우리 해피웨이님처럼 운전 좋아하시고 새로운 거에 호기심 많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탁송도 지역, 지역을 타 지역이나 이런 거 막 다니거든요. 저도 운전 좋아했고 새로운 곳에 호기심이 많아서 저한테 적성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탁송할 때도 되게 많이 다녔어요. 또 이제 얘기가 산으로 이거 보이세요? 이거 카카오가 들어왔네요. 카카오를 안 끄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왜 키고 있지? 일도 안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탁송으로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탁송으로 전국 쪽으로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여수도 가보고 완도 가보고 제주도만 안 갔네요. 제주도만. 그리고 뭐 부산부터 해서 울진, 삼척 이쪽 라인으로 해서 강원도 타고 뭐 양양 이런 데 다 가보고, 그다음에 뭐 또 어디 뭐 어디라고 뭐 이쪽 서해안 라인도 다 가봤어요. 뭐 당진부터 해서 뭐 섬만 안 들어갔대요. 배 타고 섬 들어가 이런 거만 빼고, 네, 이쪽 서해안 라인도 이렇게 쫙 다 가보고, 뭐 수도권은 거의 다 가봤고, 충청권도 많이 가봤고, 거의 다 가보고. 근데 다 재밌었어요. 저는 그때 일할 때는 그게 막 힘들다 이런 거보다는 와 여기 좋다 막 이런 그런 느낌으로도 많이 다니고, 특히 운전하고 탁송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같이 탁송하는 사람들에서 전화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가고. 예, 우리 성우님이 얘기하는 탁송이라면서 차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얘기하잖아요. 저는 대리 탁송을 둘 다 하니까 차에 대한 욕심은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그리고 오히려 차가 연식이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잘 된 차. 예. 진짜로 관리가 잘 된 차가 더 좋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스남편님 거 영상을 초보님들 영상 보시면 그분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여요. 우리 풍우님이 아까 얘기하신 거 시작 처음에는 눈으로 보고 손이 이렇게 느려요 되게. 두 번째 이제 좀 지나면 보는 대로 이제 눌려요. 맞아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판단하기 전에 일단 손이 먼저 갑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거 또 얘기가 또 따로 새고 있어. 자, 내 차가 제일 안 나가. 이해합니다. 차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차가 제일 안 나가. 이거 좀 동감해요. 공감합니다. 공감해. 전방의 갑질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전방의 갑질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진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방을 이기려고 그러면 이 일을 때려치는 게 최고입니다. 전방의 갑질? 내가 당장이라도 내일 때려칠 거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랑 싸워서 내가 일 못하잖아? 그럼 나 일 안 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갑질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정말 불합리한 거 아니면 그냥 알겠어요 하고 넘어가 줘야 돼요. 왜? 내가 스트레스 받거든. 쟤네 갑질 한번 시작하면은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풀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시스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리 자체가 시스템이 기사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 아니다. 대리 운전 시스템, 이거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이거 방송 많이 오시는 분들은 다 아셔요 이제. 시스템. 손님이 일단 필요했겠죠. 손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리 사무실이 생겼죠. 대리기사가 있는데 그 대리기사가 이렇게 손님을 태우고 몇 번 하다가 나 혼자 다 못하니까 대리 사무실을 차립니다. 대리 사무실 차렸어요. 근데 대리 사고가 자꾸 나는데 이걸 해결이 안 되니까 대리 보험이 만들어진 거고, 대리 사무실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이거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무전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대리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의 사람들이 뭉쳐서 만든 게 이 대리 운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대리기사, 자, 이 사이에 이제 낀 거예요. 이 세 개가. 자, 이 시스템을 바꾸고 싶으면요, 요거 다 없애고 요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만 만들면 돼요. 그럼 보험이 필요하잖아요. 보험도 그냥 여기 중간에 끼면 돼요. 이게 원래 맞는 거죠. 이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대리사무실, 대리보험, 대리프로그램 업체인데 자기네들이 편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대리기사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자,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냥 대리기사는 중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수행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둘만 있으면 되는데. 이 시스템을 바꾸려면은
네. 대리기사한테 다이렉트로 보험 가입하고 중간에 이제 프로그램 업체는 있어야겠죠. 근데 그거를 다이렉트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보험 가입하고 요 보험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게 보험의 핵심이에요. 보험이 어떻게 보면. 요것도 대리 사무실을 통해서만 보험하고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무너지려고 하면은 이거를 다이렉트로 다 풀어버리면 요 중간에 대리 사무실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 왜? 대리 사무실이 열심히 발표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움직여서 영업을 해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지금 부산에서 뭘 한대잖아요. 뭘 하느냐? 착한 대리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만들어서 풀이겠다. 수수료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써주면 이제 그게 저게 시작이 되겠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래 걸린다. 제 생각은. 근데 그게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지만 대리기사나 손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리기사가 좋아진다. 많이. 이 때문에 이런 모든 거는 이 시스템적으로 대리기사한테 좋은 시스템은 아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질을 풀 수 없다. 왜? 이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는 대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둘 생각 아니시면은 저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너무 불합리한 거는 따지고 싸워야 되는 거고 그냥 나한테 정확하게 뭐 큰 피해가 없다라고 할 정도면은 그냥 약간 맘 상한 정도면은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좀 뭐 조심해 주세요 얘기하던가 아니면 사장님 근데 이건 아니죠.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 줄 정도만 대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내가 불합리해 이라고 해서 막 따지고 이러려고 하면은 진짜 대리기사님들만 머리 아파요. 그날 일 못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멘탈 싸움입니다. 멘탈 싸움이 있고 체력 싸움인데 거기서 내가 승질을 내고 그걸 싸우면 내 멘탈이 무너지고 내가 오늘 벌어야 될 수입을 못 벌고 집에 갑니다. 네. 그래서 내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는 넘기는 거예요. 진짜 심한 거면 싸우죠. 저도 싸워요. 니네 어디야? 내가 찾아갈게 이러고 싸우죠. 아직까지 그렇게 싸울 적은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넘어가시는 게 오늘 하루 내가 일을 할 때 마음이 편하다. 나는 집에 가족이 있고 내 애들을 먹여 살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내가 싸워서 내 멘탈이 무너지면 일 못하고 돈 못 벌고. 근데 진짜 불합리하고 내가 정말 억울하다 할 정도면은 싸우죠. 락 걸어. 야 니네 걸어. 그래 니네 어디야 하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고 일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럽지만 근데 요새 되게 착한 사무실도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 같진 않아요. 옛날처럼 막 그렇게 무조건 갑질하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느껴져요. 그거는 옛날에는 엄청 심했어요. 더 옛날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콜이 막 들어왔다가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진짜로 막 콜 잡고 가고 있는데 사장님 죄송해요 이중부샷 했어요 뺄게요 탁 빼버리고 막 이러는 거죠. 대부분 자기 사무실 자사기사들이 있고 막 이러면 넘겨주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 많이 당했습니다. 이중배차는 기본이고 막 갔는데 없는데 사장님 다른 차고 가신대요 그냥 취소했어요 잃어버리고 막 아무튼 말하면 끝도 없죠. 돈 버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험 관리비 보증금 이렇게 비용 내고 하면 우리는 몇 프로나 가져가시오. 네. 많이 버시면 저 금액이 작아 보입니다. 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많이 버시면 보험관리 보증금이 작아 보여요. 근데 저 금액이 되게 큰 겁니다. 원래는 저게 보험 관리비 프로그램비 다 보증금 합치면 20만원 돈에 한 달에 한 20만원 내죠. 20만원. 거기에 이제 수수료 빠지고 하니까 순수익으로 200 버신다고 그러면 10% 내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뭐를 하려고 해도 금액을 다른 데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대리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저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비용인데 예를 들어 다른 데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뭐 물건도 사야 되고 집기 사야 되고 뭐 이런 회사를 차린다고 치면, 그러고 어떤 걸 하려고 그러면 또 가서 뭐를 배워야 되고 막 하는 그런 투자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진짜로 대리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 금액 들어가는 뭐 따지고 보면 한 30만원 정도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좀 작은 비용이군요. 매달 유지 비용 나가는 게 20만원? 왜냐면 저기 50만원 얘기하시는 게 적립금 같은 거 넣어놓고 막 이러면은 한 50만원 초반에 들어가거든요. 초기 비용으로. 그런 거 말고 그냥 한 달 유지 비용 제가 6천원 낸다고 하시면 한 달에 18만원 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비 들어가는 거 따지면 한 25만원 또 내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유지 비용이 나오니까. 거기에 뭐 핸드폰 어차피 다 쓰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대리기사로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는 그 부분보다, 그거는 물론 더 싼 데가 있으면 싼 데 하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콜 수수료 20%예요. 그 20%가 되게 큰 거거든요. 저희는 그 20%를 줄여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20%는 많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20%에 대해서 문제거리를 제기해서 공론화를 한다 그러면은 잘 참고 있으시다가, 아니면 뭐 그런 거 됐을 때 이 일을 안 하시고 나가 계신다던가 하더라도 관심을, 만약에 그런데 그런 기사를 보거나 그런 글이 뜨거나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있어도 들어가서 한 번쯤은 눌러주라, 이 얘기인 거예요. 알고 있으시란 얘기인 겁니다. 20%가 과하다는 건. 지금 이 일을 계속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은 이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그 있잖아요. 그 막 올리고 막 이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기사들이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안 눌러요. 제일 많이 나온 게 한 2,000명이었나? 3,000명이었나? 국민청원 아무리 하셔도, 제가 뭐 누가 막 비관적으로 얘기하신다 그러는데 지금은 하셔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 중요한 건 한 방에 터트려야 돼요. 한 방에. 예. 그래서 그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들이, 그 대리하신 유튜버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은 하나에 하나에 이렇게 자기만의 팬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합시다 이랬을 때 죄다 그런 관심사를 올려버리면 관심이 조금 생길 수 있겠죠. 예. 뭐 아무튼 이 바닥에 계셨던 분이 나중에 나가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힘을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만 해도 지금 43명, 43명이 보고 있는데 43명이라도 내가 나중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나중에 기사님들 뭐 해가지고 수수료 인하 관련해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은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한 번쯤은 뭉쳐질 날이 있겠죠. 예. 이거 그리고 이것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올린 걸 봤어요. 영상을. 카카오 서포터즈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왜 전업기사 많이 싸우나요? 제가 궁금한 게 아닌데 전업기사와 투잡기사가 싸워요? 많이 싸우나요?
저는 어차피 싸울 일이 없는데 많이 싸우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투잡하다가 전업하고 전업하다가 투잡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근데 카카오 서포터즈를 하는 거, 카카오에 대해서 되게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저는 카카오가 절대, 자, 카카오라는 업체가 대리기사 편인가요? 대리기사 편인가요? 일단 궁금합니다. 카카오가 대리기사 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전업기사가 투잡을 싫어해요. 왜요? 왜요? 전업기사님들이 투잡기사님을 싫은가요? 저는 함장군이 뭐예요? 함장군? 요금을 확 내려서 함장군 안 해보실래요? 투잡분들이 단가를 낮춰서 그렇다. 저는 제 생각은 투잡이든 전업이든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입 기사들이 요금을 판단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다 문제거든요. 이거는 기사님 문제가 아니에요. 전업 기사도 들어와서 단가 처음에 들어올 땐 다 모르잖아요. 모르고 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가 낮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업이냐 투잡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업기사가 투잡을 싫어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카카오가 대리기사 편인가? 예. 자, 이거는 일부 기사님들이길 바랍니다. 그냥 이거는 제 의견은 좀 그런 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업이든 투잡이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욕을 할 건 절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대리기사 편이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카카오는 절대 대리기사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은 결국엔 이윤 추구를 하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카카오 들어와서 콜 발주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카카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죠. 이 시장을 자기네들이 먹을 줄 알았죠. 근데 로지가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로 해서 나를 이렇게 맥을 못 추게 할 수 있었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당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못 났으니까 기사들을 앞세워가지고 로지에 말 그대로 소송을 걸라 이런 식으로 뒤에서만 있고 앞으로 전면에 나서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었죠, 결국엔. 그런데 카카오가 결국에는 수익이 안 되니까 수익을 내야 되니까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가 결론을 수익을 낸 게, 이거는 이제 썰이에요. 여기는 뒤에는 썰인데, 예전에 그 부산에서 악명 높은 트리콜에 있는 사람을 영입을 했다는 얘기를 썰로 들었어요. 근데 그러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지만, 이거 프로 단독 배정권 요거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절대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22,000원. 이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거는 어떤 논리로도 이거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무슨 이것저것 이유를 갖다 붙여서 했던 것 같은데, 공지가 아직 남아 있을까요? 이게 한번 볼까요? 이게 꽤 생긴 지가 오래돼서 단독 배정권이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명분을 붙여서 이때 만들었죠. 자, 아이고 또 날라갔다. 자, 그래서 계속 연장을 했죠. 처음에 무료로. 이게 카카오가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못 벌었던 수익에 대해서 이걸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하고 나서 카카오
카카오 드라이버 수익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카카오가 기사님 편이 돼요? 이거는 절대 만들 필요가 없었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어디 갔어? 여기 처음에 단독 배정권이 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나온 카카오 대리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호 도착지를 단독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도착지 코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요. 피크타임 운영 이런 거 나오고, 이게 처음에 이제 단독 배정권이라는 걸 만들었죠.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선호 도착지를 받는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갑자기 T대리가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프로 서비스란 근무 시간에 대비 더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콜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인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월 2만원으로 더 많은 콜, 더 빠른 콜, 더 좋은 콜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방법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프로 서비스는 이른 시일 내로 시작합니다. 좋은 점이 뭔가요? 파트너 업체가 발주한 제휴콜을 탈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아도 매일 2장의 단독 배정, 프로 단독 배정권을 드립니다. 이걸로 이제 돈벌이를 시작한 거예요. 이거 솔직히 필요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기사들한테는 뭐 서로 경쟁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시스템상에서 이거는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콜, 더 빠른 콜을 경쟁해서 타라, 이 얘기였잖아요. 이게 시행되면서 얘네들은 수익을 내기 시작했죠. 예, 그 당연한 거예요. 대리기사는 사업을 이윤축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기사들한테 돈을 뜯는 게 핵심이구나 생각을 해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카카오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생각을 주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부분인 거죠. 그게 뭐 트리콜에 있는 뭐 사람을 영입을 했든 말든 아무튼 기사가 돈이 든다는 거를 카카오가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 한 게 이겁니다. 이때부터예요. 카카오가 기사들한테 돈을 뜯어가는 게. 자, 프로에서 이제 돈을 버는데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겠는데 회사가 커야 되잖아요. 회사도 커야 되는데 카카오라는 서비스를 널리 알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기사님들 뭐 일해보시면 다 알지만 똥콜 안 타잖아요. 똥콜 안 타려고 하고. 근데 카카오에서 손님들이 자기들 가격을 올릴 수 있게끔 다 바꿔놓고 막 기사들한테 콜 타라고 배정을 했는데 로지에는 숙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숙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똥콜을 하는 카카오를 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머리를 쓰다 만든 게 카카오 서포터즈예요. 요거 냅두고 그 다음 만든 게 이제 카카오 서포터즈입니다. 카카오 서포터즈가 왜 기사들을 위한 게 아니냐. 자, 카카오 서포터즈라는 개념이 뭐 시급제잖아요. 시급 14,000원인가요? 지금? 저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확하게 금액까지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보다는 시급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사람은 다 일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한테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괜찮은 제도예요. 그건 이해해요. 인정하고. 근데 카카오가 시급 14,000원 주면서 이 제도를 왜 할까? 왜 할까요? 왜 한다 생각하세요? 카카오가 서포터즈한테 14,000원씩이나 주면서 왜 서포터즈라는 제도를 운행할까? 이것도 시작할 때는 참 되게 말을 이쁘게 해요. 그 기본 소득을 준다는 거죠. 2019년 5월 28일 날 나왔던 겁니다. 자, 대기 시간에도 수익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콜을 자동으로 배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취지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운행을 하지 않아도 안정된 시급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 AI를 통해서 가까운 최적의 콜을 자동으로 배정해줘서 편하게 그냥 있다가 알람이 울리면 일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도입과 배경 취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노력해 왔어요.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배정 환경 속에서 출근하면서도 하루 몇 콜 운행하고 수입으로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기사님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제가 받아들여서 이런 걸 시행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온 거죠. 자,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14,000원 주면서 왜 했을까? 왜 이런 말을까지 하면서 서포터즈를 운행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카카오라는 사람은 이윤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카카오라는 이 대리 프로그램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근데 기사들이 똥콜을 안 타요. 똥콜을 안 탑니다. 왜? 로지라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로지의 콜을 타지. 그럼 투잡 기사님들이나 서포터즈만 단독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수행해 줍니다. 해결을 해요. 근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탔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안 타요. 왜? 그건 똥콜이니까. 근데 그거를 처리해 줘야지 카카오는 돌아가요. 왜? 기사들이 손님들이 불렀는데 그거를 누가 아무도 안 가면은 다음에 부르겠어요? 기존에 있는 업체를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즈를 만든 거예요. 왜? 어떤 콜이든 수행을 시켜야 손님들이 이탈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가장 큰 이유는 손님의 이탈 방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손님이 이탈하는 거를 방지해야 돼요. 왜? 카카오를 쓰니까 오더라. 기사가 와. 지금 카카오가 택시 하잖아요. 택시. 카카오 택시는 부르면 옵니다. 네,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손님의 이탈을 방지하기에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다 서포터즈 하세요. 네, 무조건 똥콜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잖아요. 6골 타면은 제가 알기로는 꽤 괜찮더라고요. 저도 나오면 할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이게 다음에 모집을 하거나 이러면은 저도 할 거예요. 근데 많이 타면 많이 준대잖아요. 지금은. 나중에 저게 어느 정도 언제까지 줄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많이 타시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게 뭐냐면 이거죠. 자, 22,000원씩 걷어가는 거랑 이거 글로 쓸게요. 프로 담배권이랑 서포터즈랑 콜이 어느 게 먼저 오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거죠. 자, 제가 역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서포터즈로 해가지고 손님 이탈 방지를 해서 지금은 손님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카카오 입장에서 담배권의 힘을 실겠어요? 서포터즈의 힘을 실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지금 계속 많은 거예요. 지금 이 논란. 카카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기사 편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좋은 취지로 기사들한테 뭐 최저 시급을 뭐 그런 생각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는 자체는 돈을 버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님 이탈 방지를 위해서 그런 똥콜들 처지는 기사들을 모집을 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꿀콜들 같은 경우도 서포터를 이용하면 자기들한테 수익이 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진짜 앞에 가는데 짧은데 좋은 콜들은 옛날처럼 많이 보이진 않아요. 이제 많이 줄었죠. 그리고 누구한테 먼저 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테스트를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테스트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정황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포터즈 아마 계속 돌리고 저거 아마 좀 괜찮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비도 하고 하면서 계속 늘릴 것 같아요. 서포터즈는 계속 늘릴 것 같아요. 왜? 어느 정도 이제 콜수가 계속 늘어나겠죠. 왜냐면 똥콜도 빠지니까 손님들이 카카오를 자꾸 부르겠죠. 더 편하니까. 카카오 쓰시는 분들은 카카오 되게 편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많이 쓸 거고, 그러면 점점점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아주 진짜 카카오에서 머리 정말 잘 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저거만큼 똥코를 처리하기에는. 네. 그러니까요, 한창환님. 네. 그러니까 절대 기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카카오가 여기 해피맨님 얘기했어요. 조금만 더 기사를 위한 공적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면 지금 카카오의 힘을 많이 실어줄 수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기사들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거를 많이 개최하고 위주로 했다라고 하면. 이기범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아유, 이원이 감사합니다. 그거 잘못 누르신 거면 빨리 취소하세요. 이거 그 멤버십은요, 이거는 정기 후원이에요. 매달 나가는 건데 이거는 저를 후원해 주시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서 예, 돈 나가는 거예요. 모르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네, 이거 매달 돈이 나가는 겁니다. 예. 알고 하신 거예요. 네, 이거 그 구독이랑 가입은 다른 거예요. 가입 누르신 거면은 이거 취소하시면 됩니다. 빨리 취소하십시오. 구글에 연락하셔서. 네, 이거는 돈 나가는 거예요. 돈 나가는 거. 네. 아, 그러세요. 지금 이거 가입하신 거는 돈 나가는 겁니다. 알고 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게 제가 저 가입을 만들어 놨는데 솔직히 저기 그 해피맨님이 그 맨날 계좌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 해피맨님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가입을 하면 매달 돈이 정기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거라 매번 이렇게 잘못 누르신 분이 있을까봐.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저거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계좌 달라고 막 이러셔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 이원님 졸업하신 게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자유로님, 카카오가 대리기사 편은 아니지만 카카오 때문에 먹고 살고 있어서 로지는 8개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저거 되게 저도 저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지금은 로지하고 카카오를 다 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일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생기면 카카오만 하세요. 카카오는 추가 비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가끔씩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점 내가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시작도 반대로 카카오부터 하시고 이 대리를 적응하신 다음에 대리를 해보고 괜찮다, 내가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로지를 늘려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리 처음 시작하면서 장비 사시고 막 이러시는 분도 가끔 보는데 이 대리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루하고 때려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로 접근을 먼저 하시고 카카오로 일을 해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로지를 가입을 해서 이게 차근차근 가시면 돼요. 순서대로. 저는 언제 졸업하죠? 저는 올해 2년 안에 졸업하는 게 목표인데 큰일 났네. 2년 안에 졸업을 하는 게 제 목표고 카카오는 집을 안 보내주죠. 그래요? 이기원이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 방에 채팅 안 하시고 잠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또 오셔가지고 딱 인사하고 이제 듣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로빈님, 맞아, 로빈님 오셨는데 로또 1등 할 때까지 졸업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졸업할 수 있어요. 제가 영상을 만든 것보다 제가 졸업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보험료 내주는 거 고맙지 않냐 얘기하시는데 고맙죠. 거기까지는 고마웠어요. 거기까지는. 예.
근데 그 보험료 원래는 수수료 인하로 요구를 했었던 거를 보험료를 안 받겠다로 해서 카카오가 진입한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졸업해야죠. 아, 가격은 제가도 얘기하지만 일할 때 가격은 카카오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로지는 콜수가 더 많고 그다음에 그 자동 배차 들어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로지를. 솔직히 로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까 내가 그거 읽어준다는 게 넘어가 버렸다. 법인콜을 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이거를 다 읽고 넘어가다가도 막 얘기하다가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대리를 하시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저는 이제 장비를 타잖아요. 장비가 아니라면 법인콜을 타세요. 그나마 매출, 그러니까 콜 금액을 그래도 조금 제대로 나오는 게 다 법인콜밖에 없습니다. 가격도 좋은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법인콜을 타시고요. 그리고 뭐 복장 웬만하면 조금 그래도 약간 깔끔하게 다니시는 게 법인콜 탈 때 좋아요. 대리가 중독성이 쩝니다. 처음에 순이익 35,000원 버는 것도 신났는데 지금 5만원씩 버는데 하나만 더 타고 집에 가야지 하다가 다음날 출근하는데 새벽 2시까지 일하고 10만원 채우고 들어가는 거 보면 중독이 있습니다. 이거 기분 알아요, 킴퍼스님.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희가 서울역 뒤가 저희 회사였거든요. 강남에 있다가 서울역 뒤로 회사가 옮겨서 거기서 일을 했는데 퇴근하고 나서 저는 처음에 투잡했을 때 집에 가는 거 그때는 인천이 35,000원이 바닥콜이었거든요. 인천 35,000원짜리 타고 들어가서 가면은 저한테 2만 얼마씩이 남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신났어요. 그러다가 주말에 저는 그때 콜만원 하나였어요. 나와가지고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면 또 한 돈 5만원씩 또 벌고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일을 더 하게 돼요. 제가 그때 보험회사 다녔는데 보험회사 일보다 저녁에 대리를 더 하는 게 더 좋았어요. 왜냐 대리 일하면 바로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애기들 뭐 사줄 수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았죠. 그때는 이 중독이 쩝니다. 진짜 점점 욕심이 생기고 저도 그러다가 이제 탁송 낮에 이제 프로그램을 켜봤는데 탁송이 뭐지? 막 이러면서 탁송 가입하고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날 일을 하는데 기사님들은 막 뛰어다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이러고 서 있었거든요. 너무 짜증나가지고 왜 그런가 해서 막 그 카페 같은 데 막 뒤져보고 이러다가 알았죠. 로지라는 걸. 그래서 로지를 만나고 나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딱 켰는데 딴 세상이죠. 딴 세상. 법인콜이요? 법인 등록은 해야 돼요. 법인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내 프로그램 창에 법인 기사 체크를 해줘야지 법인콜이 보이고 법인콜을 탈 수가 있어요. 뭐 이거 체크 안 해도 보이긴 하겠다. 근데 일반으로 풀린 법인콜은 다 탈 수 있고요. 그냥 대리는 똑같이 운행을 해요. 근데 법인콜은 정장인 법인콜이 있고 세미 정장인 법인콜이 있고 그냥 뭐 일반 법인콜도 있어요. 그냥 복장만 깔끔하면 됩니다. 시레바 질질 안 끌고 가끔 운동화 따지는 데도 있고 모자 썼냐 따지는 데 있고 등산복 이런 거 따지는 데 있고 하니까 그런 것만 아니면 탈 수 있어요. 카카오가 지금은 로지 보험으로 연계 처리하더라고요. 그렇죠. 저것도 카카오가 콜마너랑 제휴를 했잖아요. 콜마너랑 제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는 여지까지 보험을 이거는 정확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자 카카오가 콜마너랑 제휴했죠. 그 전에 제휴하기 전에 카카오는 건당 보험으로 처리했어요. 그쵸?
근데 제휴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 콜마너에 가입된 보험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콜마너 가입한 사람은 그 제휴콜 뭐 이거 안 나간다고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제휴 보험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카카오콜을 타도 제휴 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세이브 돼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건당 보험료 세이브 되죠. 요거 이해하셨어요? 카카오가 콜마너랑 제휴했잖아요. 요거를 위에 글씨는 없어도 되겠다. 희철이 안녕. 오늘 라이브가 아니라 오늘도 하는 거지. 제 친구예요. 자, 요거 이해하셨나요? 카카오가 콜마너랑 제휴를 했잖아요. 그 전에 카카오는 건당 보험료를 냈단 말이에요. 건당 보험료를 한 콜 탈 때마다 건당 보험료 자기네들이 내줬어요. 근데 콜마너랑 제휴를 했어요. 콜마너랑 제휴를 했잖아요. 제휴하면서 네, 호 맞습니다. 제휴하면서 콜마너 보험을 가입된 걸로 카카오에서 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휴콜을 타더라도 제휴콜은 원래 건당 보험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보험이니까 원래. 근데 이 혜택을 누가 보냐? 카카오가 보는 거죠. 그 콜마너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카오가 원래 건당 보험이었던 거를 세이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콜마너랑 제휴를 했을 때 가장 큰 이득이 누구였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지금은 로지랑 제휴한다고 그러잖아요. 로지 보험으로. 그러면 누가 좋냐? 카카오가 좋은 거예요. 왜? 건당 보험도 자기네들 안 내도 되니까. 안 내줘도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카카오는 회사입니다. 수익을 내야 되는 회사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랍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이해했어요. 그때서야. 왜 콜마너랑 제휴가 돼 있고 왜 제휴 보험을 돌리는지 이해하셨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건당 보험료를 세이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건당 보험료 세이브 시키는 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우리 한창환님 1년 차인데 안산, 인천, 일산에서 밤새고 들어온 적 많습니다. 총선의 압승을 축하하며 한 통을 쏘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압승을 축하했기 때문에 정당은 비밀이다. 이건 좀 뭔가 아무튼 감사합니다. 총선 압승을 축하하며 한턱 쏩니다. 좋은 세상이 오기를 꿈꾸며 제가 지지하는 정당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많아요. 안산, 인천, 일산에서 옛날에 밤새고 차 타고 들어온 적 되게 많습니다. 다 경험이에요. 첫 차를 타고 와봐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어디 가서 죽어봐야 어떻게 안 죽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죽다 보니까 많이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죽을 바에는 집에 안 가고 첫 차 타고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첫 차 다닐 때까지 타지 뭐 이렇게 타가지고 수입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복귀를 안 하고 하는 날은 그냥 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 어디 가서든 집에 가는 차가 몇 시에 다닌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금토는 밤새 탑니다. 아침 첫 차까지. 그래서 나갑니다. 그냥 무조건. 이기범님, 일반 대리 3개월쯤 하다가 천사 대리에서 2달 있어봤어요. 화상사라서 법인 숙제 때문에 일부러 첫 콜은 무조건 영통 와서 법인콜 타고 시작을 했어요. 주말에 골프장 행사콜 단체로 가서 수행하고 했는데 법인이 단가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거의 대의 시간 죽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맞습니다. 저거 정말 맞는 얘기예요. 대신에 몸은 좀 편할 수 있어요. 왜? 대기하는 동안 쉬면 되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 때문에 그러니까 1군 법인에 들어가면 저런 거 생기고 그냥 일반 그냥 법인콜 보는 게 있어요. 체크만 하는 거. 저도 법인 체크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콜이 보여요. 그런 정도만 하고 다니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만 원에 갈 거 3만 5천 원에 가고 막 그래요. 가끔 가다가 진짜 핸드폰에 1군 진짜 법인 콜도 막 좋은 콜도 나와요. 그냥 10분 15분 운전했는데 3만 원, 3만 5천 원 이런 것도 나와요. 예, 그런 콜 얻어 걸릴 때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영상 보면은 유튜버들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법인 콜들 후불 콜 돼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법인 콜들이 되게 많아요. 후불이 다 거의 법인 직후 뭐 이런 후불 써 있는 것들은 법인 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좋은 거죠. 일반 콜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콜은 휠이 있어서 1군 법인이나 이런 콜들은 다 안 타거든요. 왜냐면 락이 걸려버리면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안 타거든요. 근데 또박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타셔도 되니까 꼭 법인 체크 돼서 법인 콜 있으면, 그러니까 복장을 좀 갖추셔야 돼요. 락 안 걸리려면. 그 정도, 어느 정도 그냥 괜찮은 복장 정도만, 너무 뭐 이렇게 차려입는 게 아니라. 예. 왜냐, 우리는 그런 1군 A급 법인을 탈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만 탈 정도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골라서 타시면 수익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된다. 예. 그렇죠. 이기범님이 하신 거는 저거예요. 1군 법인 쪽인 거예요. 천사들이나 이쪽은 다. 예. 그쪽 말고 저런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고. 그래서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거 밑으로 네.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콜마너 한 달 쓰다가 정말 콜 안 나와서 그만뒀는데 저만 콜마너 콜 안 뜨나요? 네, 저도 안 떠서 그만뒀습니다. 다시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콜마너 쓰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명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라이브 몇 시까지 하시나요? 이거죠? 라이브 11시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한 10분? 네, 늦게 오셨으니까 제가 10분 더 할게요. 20분. 예. 자. 예. 그 이기범님 얘기하신 것처럼 불편한 거 많아요. 근데도 돈이 되니까 법인을 하죠. 청방 새끼들은 싸가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청방 애들은 4가지가 엄청 없던데 언어순환에서 거기만 없는 거 아니에요. 딴 데도 엄청 없어요. 탁형 물어볼 게 있는데요. 로지콜을 주는 거 안 타고 하면 차수 떨어지고 그러나요? 차수는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수는 수발주율이라고 해서, 이것도 내 옛날에는 정확하게 공식을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콜 발주 대비 수행량인가 맞나?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콜 발주, 내가 발주를 많이 안 하는데 우리 기사들이 콜을 많이 탄다 이러면 그 비율이 안 맞았기 때문에 차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콜 발주량이 부족한 데는 콜 발주량을 사와요. 그래서 맞춰요. 수발주를 맞춰요. 그래서 차수가 안 떨어지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거는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수는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삥바리점님 왜 울어요? 왜 울어? 아, 이기범님 술을 잘 안 드시는구나. 그 한 번 불렀는데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 나는 거는 정말 몰라요. 제가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아는 동생이 제가 라이브 그 유튜브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채널을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대리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기사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했는데 저 아는 형님도 대리를 한다. 그 유튜브 뭐라 그러더라? 애가 뭐 있고, 그 기사님이 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뭐 애가 둘 있고 되게 열심히 살고 막 얘기했는데 내가 아는 형님도 애가 둘인데 천안에서 사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럼 혹시 이 사람 아니냐고 영상 보여줬는데 목소리만, 제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 들으니까 전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냥. 그런 인연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꿈에 그리는 졸업은 언제 할까요? 오늘부터 꿈을 그리고 실행에 옮기면 한 1, 2년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1, 2년 안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1년 뒤에 무조건 졸업하겠습니다. 네. 복귀골이 안 터서 울었어요? 어딘데요, 어디서 어디서 그러고 계실까? 다른 사람들은 잡에 다 들어오는데 목적지 배차 걸어놔도 안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이게 그 뭐 정확하게 제가 그 상황을 본 게 아니라서 다른 사람들은 자배가 다 들어오는데 그 콜이 어느 콜인데요? 어디 가는 콜인지 알아야죠. 콜은 저렇게만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뭐 내가 목적지를 인천 계산동을 걸어놨는데 수원 콜이 떴다. 근데 나한테는 안 들어와. 옆에 있는 사람 수원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쪽을 걸어놨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뭐 배차를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안 들어오는 건 없어요. 내 목적지가 안 들어오는 거나. 예. 목적지 배차가 평택을 걸어놨는데 옆 사람은 평택을 목적지 걸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평택골이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 저번에 한번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평택이 평택이라고 찍혀 있는지 평택 무슨 동이라 찍혀 있는지 그것도 봐야 돼요. 그냥 평택 지명으로 찍은 거는 그 지역을 GPS로 찍어가지고 올린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그냥 글씨만 평택 이렇게 해서 그거는 2순위 배차된 사람한테 먼저 들어가요.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 비워놓잖아요. 하나. 예. 하나 있잖아요. 하나 비워놓은 거. 그 비워놓은 게 2순위 배차로 들어오는 게 걸리기 위해서 비워놓는 거거든요. 항상.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올릴 때 정확하게 GPS 찍고 올리냐 글씨만 써서 올리냐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내 것만 안 들어와 뭐 차이가 있어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스템대로 돌아가는데 그거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거나 그런 거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매출 2-30 올리는 거 한 달 수입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리저리 사정이 있어서 쉬는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꾸준히 하시는 분이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저는 하다가 요새는 편집 때문에 탁송을 쉬는 날이 많아져가지고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예.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은 많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예. 영상 편집하느라고 탁송 못 나가고 막 이런 날이 좀 많아져서 그래서 지금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근데 왜 그렇게 하면서 하냐 제가 이거 지금 편집하는 방식 바꾼 거를 조금 적응을 좀 빨리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냥 원래대로 옛날대로 일했으면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매일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저녁 일만 많이 치중해서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수익이 꾸준히 일하시는 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많지는 않아요. 서초 이즈타워 주차장 지하출구 커브 정말 BMW 몇 밀리 차이로 안 긁고 나왔네요. 악명 높다 왔는데 조심하세요. 저런 데는 진짜 카카오 대리 원플러 기사님인데 로지 건당 보험료 저렴한 거 추적 부탁드립니다. 로지 건당 보험료는 저렴한 곳이 없고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한번 저 라이언 대리 전화하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관리비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목적지 배차가 있다면 콜 수행했던 로지에다가 목표를 걸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은결루이님 맞습니다. 저거는 정말 맞는 얘기예요. 내가 저게 맞나? 맞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목적지 배차를 수행했던 콜 있잖아요. 거기에 우선 가점이 붙어 있는 거니까. 예. 도착지 우선 순위? 맞나? 그러고 보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네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나와 있는 명시된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로지 만약에 1번으로 탔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걸어놓으면 거기에 도착지 우선 가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점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걸어 놓으시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 해피맨님 얘기하시는 거 옥백콜인데 오도책이 먼저 뜰 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리시는 영상은 빠짐없이 보는 편이라 쉬지 않고 올리세요. 당장은 알겠습니다. 유튜브 수익으로 이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제가 이제 그 꾸준히 매일 올리고 싶어요. 올리고 싶은데 편집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파일이 커요. 파일이 크고 막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메모리 카드 리더기 있어요. US 그 리더기를 저는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일반 리더기 요런 거 쓰거든요. 썼는데 요거 근데 이거 말고 좀 더 빨리 하는 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용량이 한번 옮기면은 한 50기가 막 이래요. 왜냐면 제가 카메라를 3대를 촬영을 해가지고 3대를 옮기거든요. 그러면 용량이 커서 많이 걸리니까 한 50기가씩 막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옮기는 데만 1시간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빨리 읽는 거 빨리 읽는 거 그래가지고 그 빨리 읽는 거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초기 불량 나가지고 다시 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면은 조금 편집이 좀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빨리 편집을 하고 잘 수 있어요. 그러면 탁송을 다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무리하더라도 손에 익을 때까지 조금 탁송을 최대한 이제 나갈 수 있는 시간에 나가겠지만 줄이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업로드가 좀 자주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 처음에 영상 찍어 놓으시고 더빙한 줄 알았는데 지하도 지나갈 때 목소리 올리시면서 나길래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방식을 좀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촬영 다 하고 거기서 하면서 평소랑 똑같이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하면서 이 부분에는 내가 첨삭, 이 부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나 이런 거 좀 빠진 거를 이제 다시 이제 후시 녹음을 또 하면서 이제 넣고 있어요. 이게 조금 몸에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좀 하고 있어요. 로케이션 디렉트님, 탁송 오더를 수행하려면 팁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 집이 용산구인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영상 한번 만들어야겠어요. 확실히 탁송 관련해서 제 채널에 원래 유입이 제일 많았던 게 탁송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잊어먹고 살았죠. 그 영상 제 채널을 분석하는 거를 제가 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미리 얘기할게 이기온이 그 제가 한 거야. 그럼 뿅 이거 제가 한 겁니다. 네, 와이프가 시켜서 했어요. 자, 디렉터님, 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혹시 뭐 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탁송은 그 누군가랑 동승해서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는데 탁송은 혼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구간이라는 게 차를 인수받을 때부터 차를 건네줄 때까지의 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구간에서 혹시나 차가 긁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책임을 다 제가 집니다. 네. 그러니까 대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리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이면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판단하거나 뭐 이 사람이 그냥 넘어간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탁송은 오로지 차를 받아서 도착했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차를 받았을 때 이 차의 상태를 확인 안 하고 운전을 했을 때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모를 경우 내가 책임을 집니다. 그거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원래 있었다는 걸. 그러기 위해서 처음 받았을 때부터 초기 사진을 찍고 다시 도착을 해서 차를 넘겨줄 때 확인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두고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도착했을 때 상태를 사진으로 다 찍고 가야죠. 자, 대기. 탁송의 대기는 탁송은 꼭 정해진 부분에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탁송 콜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물론 어디에 서 있든 콜이 나올 수 있어요. 탁송은 좀 대리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탁송은 일정 콜 포인트가 많이 없어요. 탁송의 콜 포인트 정비소. 이 정비소라는 게 뭐 외제차가 될 수 있고 현대, 기아 뭐 이런 거 될 수 있죠. 이런 차량 정비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그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비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직영 정비소. 네, 이런 곳에서 콜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콜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썬팅이나 이런 메이크업이라고 그래요? 드레스업이라고 그래요? 드레스업? 아무튼 차량 용품점이라고 할게요. 그냥 썬팅. 이것도 틴팅이라면서요? 틴팅,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광택 이런 곳에서 콜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이게네 경매장, 차량 경매장이 있어요. 차량 옥션 뭐 경매장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전국에 이제 퍼져 있는데 이런 곳에 나와요. 이거 뭐 안성, 그다음에 안성 또 어딨냐? 오산 또 많다 보다. 또 어디 있지? 생각하려니까 시흥 뭐 등등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런 곳들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서 콜을 봅니다. 근데 탁송콜은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많이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기다려줍니다. 뭐 3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다려줘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차를 타고 30분 안에 갈 수 있어요. 어디에 있든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교통이 편한 곳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도착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아까 여기 폐차장 얘기하셨는데 폐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폐차시키면 어디서든지 부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큰 지역, 대단지, 신도시 이런 곳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 동탄이나 이런 곳. 그래서 이런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면서 콜을 보시는 거예요. 네, 아셨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뿅 하셨죠? 됐죠? 라이언데일리 사무실에서 아이콘만 깔아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아이콘만 따로 깔아주는 걸 하더라도 관리비 받습니다. 어느 회사 똑같아요. 아마 제가 할 때는 3만원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로그램만 깔아주진 않아요. 어느 회사든 관리비 따로 받습니다. 탁송하면 스틱차 가끔 나와요. 그때 연습하세요. 아, 그렇죠. 나영준님 스틱 연습하시려면 탁송을 하시면 됩니다. 1년 전쯤 탁대리님 탁송콜 영상 중에 엔진오일 체크하는 모습이 그렇죠. 엔진오일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엔진오일. 맞아요. 우리 신쿵님 쉬셨구나. 저도 이틀 술 마시고 쉴 때도 있는 거니까요. 푹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저 이제 가야 돼요. 오늘도 뭐 2시간 실컷 떠들었습니다. 오늘도 3시간은 하고 싶지만 오늘은 저희 와이프랑 선약이 있어서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리기사 카페에 물어봤는데 탁송 플러스 대리보다 밤에 대리 올인을 추천하더군요. 시간당 단가가 높다고. 시간당 단가가 높은 건 1시까지입니다. 그 뒤로는 진짜 랜덤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자기만의 패턴을 만드는 거지 탁송이 그렇다, 대리가 그렇다, 탁송 대리가 그렇다 이런 건 없어요. 탁송도 실제적으로 단가를 높게 타시는
물론 대형 탁송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령껏 타시면 그냥 대리보다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 혼자 운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거를 추천할 수는 없어요. 뭐 저녁에 일이 단가가 높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9시부터 1시, 12시 반, 1시까지 정도가 단가가 시간당 제대로 나오는 거지. 1시 이후로는 운빨이죠, 운. 네. 이제는 운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인? 저는 밤에 대리 올인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비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벽이라는 게 몸에 되게 힘들어요. 네, 몸에 정말 힘들어요. 제일 좋은 건 탁송 대리 둘 다 안 하는 거다. 그게 제 목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두 개 다 해보시고 저는 적절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 예. 제가 모르겠어요. 대리로 그냥 밤새 뭐 아침 첫 차타까지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들어와서 그냥 아침에 해보고 들어와서 아침에 와서 밥 먹고 뭐하고 이렇게 자면 많이 그 리듬이 깨지고 가족과의 리듬도 안 맞아요. 예, 되게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일하는 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기 패턴에 맞게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원님 안녕하세요. 토요일 콜이 제일 힘든 듯. 단가도 콜수도. 토요일은 늦은 시간부터 시작이죠. 근데 토요일날 진짜 그러니까 토요일은 진짜 포기하고 일을 해요. 이제 운에 맡기고 일을 해요. 그냥 한 15만 원 정도만 벌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15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 만들고 싶은 영상이 운전이에요. 운전하고 전동휠, 그다음에 대리에 탁송하는 거. 요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주제가. 그래서 우리 운전하잖아요. 그리고 차량 관련해서도 좀 영상을 좀 만들고 싶고,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키포인트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하루에 10대씩 운전을 하니까 낮에 탁송하고 저녁에 대리하면은 하루 평균 10대더라고요. 합치면 매일 10대씩 한 달에 200~300대를 운전을 한 사람이 6년을 했으니까 차를 진짜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영상에 좀 키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전동일 부분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좀 확보해야 됩니다. 저도 주시 아저씨는 열심히 핸드폰 가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시 아저씨. 저도 그 아저씨 되게 좋아했는데 인천에 가면 한번 봐야지 했는데 핸드폰 가게 어디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유튜브 되게 많이 봐요. 아니에요. 15만 원 벌자는 마음으로 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욕심을 좀 많이 비우고 일한다니까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오늘도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디렉터님이 얘기하셨는데 라이브는 매주 일요일 9시에 합니다. 저녁에 9시에 심심하시면 오십시오. 아니면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런 거, 일주일 일했는데 나 이런 거 막 궁금했다, 이런 건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고 이렇게 오셔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저랑 함께 그냥 2시간 떠들고 가시면 돼요. 저도 계속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고 싶고 막 이런데 그냥 맨날 변명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미처 많은 준비를 못하고 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정보들 막 이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갖고 올게요, 진짜. 우리 뭐 다 좋은 정보 가지고 가야죠, 그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거는 대리는 경쟁이 아니라 생각해요. 경쟁이지만 경쟁이 아니라 생각하는 게 어차피 내가 그 시간에 한 콜 타고 가는 거거든요. 10명이 만약에 상동에 100명이 모여있다고 해도 그 시간에 한 콜 타고 갑니다. 한 콜. 나머지 뭐 콜들은 또 다른 분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공유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공유해가지고 안 죽으면 되니까. 예. 저는 아이 파티션 안 써요. 지금은 아이콘 하나만 쓰기 때문에 파티션 안 씁니다. 예. 그리고 저도 영상 이제 거의 1일 업로드를 다시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안 올라왔죠. 네, 어제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집에 좀 일이 있어서 덕분에 좀 쉬었어요. 쉬고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잠깐 봤어요. 네. 그래서 일을 해서 꼭 다음날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다음날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정기 후원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기범님.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영상 끝까지 라이브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 그럼 뿅. 갈게요. 안녕. 그럼 뿅.